안녕하세요. 대건남자입니다. 제가 시장을 다 보고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오후에 일정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조금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미리 촬영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시간은 점심시간 딱 12시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저는 진짜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함부로 매수를 하면 조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해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12시까지의 시장을 한번 보면 오늘 금요일 특징은 미국 증시에 빅테크들이 급락을 했어요. CPI 지수가 생각보다 그래도 괜찮게 나왔는데 라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급락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요한 각 11선, 21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하한가를 갔던 HLB가 이거를 말아 올린다고 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HLB는 시외 하한가에서 거의 한 4%에서 5% 가까이 끌어올렸고 삼성전자는 11선을 위협, SK하이닉스는 21선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어제 공시로 인한 두산 로보틱스가 24%까지 상승을 하는 시장의 거래 대금을 굉장히 빨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등락, 코스닥 등락을 보면 코스피는 상승 356, 하락 500, 하락이 더 많습니다. 코스닥은 상승이 615, 하락이 929로 하락이 당연히 더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기관, 금투, 연기금 등이 사고 있고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거의 쌍끌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은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어떤 거를 사고 있냐, 어떤 거를 사고 있는지 꼭 주목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뒷부분에 준비를 해 봤는데요. 현재까지의 매동을 보면 차익은 플러스, 비차익을 보면 거의 쌍끌이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 바스켓으로 어떤 특정 섹터를 파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신용잔고는 또 늘었네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도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지수, 지표는 코스피 200 지표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지표이기도 하고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정도면 급락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코스피 200 차트상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갭이 뜨면 무조건 이 갭 구간을 메꾸러 온다라는 부분인데 7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의 이 갭 구간을 보면 충분히 현재 상황으로는 메꾸러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코스피 지수상 한번 볼게요. 2810포인트까지는 열어둬야 되는 상황으로 보면서 매매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차트를 가지고 와봤는데, 자, 11선 위탈이 왜 위험하냐 라는 부분인데요. 자, 요게 지지와 저항선을 제가 한번 그었습니다. 얘가 제가 생각하는 삼성전자의 1차 지지선, 그리고 요 밑에 부분이 2차 지지선인데요. 즉 84,500원 정도가 현재 1차 지지선, 그리고 82,000원을 살짝 깨는 부분이 2차 지지선인 상황입니다. 근데 특히 삼성전자는 이 강한 거래 대금에도 불구하고 이 9만원이라는 벽을 쉽게 깨지 못하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온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와 동시에 새벽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급락을 하면서 하락을 주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상 여기에 두 개의 지지 라인이 삼성전자가 현재 도달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격대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오늘 여기 첫 번째 지지선을 깬다면 82,000원을 깨러 올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82,000원의 이탈까지 한번 열어두시고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안 좋은 얘기하는데, 그러면 제가 오늘 가져온 부분 뭘 보면 좋을까요? 비밀입니다. 비밀은 아니고, 제가 오늘 가져온 뭘 보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코스닥의 종목에 기회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가지고 와봤는데, 제 생각하기로는 90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크게 부딪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 네모박스가 코스닥이 한참 머물렀던 중요한 기간이 꽤 긴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빠질 자리가 약간 눌릴 자리가 있기는 해요. 근데 오를 자리가 저는 더 많다고 보기 때문에 코스피 대비해서 가성비가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지수가 오르기 위해서는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보면 그 힌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코스닥 종목 중에 가지고 온 기업은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과거 차트를 보면 여기에 갭이 뜬 구간, 거래대금이 터졌지만 차익 매물이 나온 이 악성 매물의 구간 이전에는 그래도 크게 부딪힐 자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맥스로 단기적으로 보는 자리는 요 자리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코스닥 지수가 오르기 위해서는 코스닥 시총 1위 에코프로 BM과 3위 에코프로 이런 에코프로 그룹주가 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에코프로 BM을 간단히 보면 손절의 자리는 생각보다 짧고 수익 실현 라인은 여기 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성비가 높은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코스닥의 상승을 본다면 코스닥 시총 상위 기업에서 힌트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서 첫 번째는 에코프로비엠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두 번째 기업으로는 시총이 막 1위에서 10위까지 기업은 아니지만 21위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대주전자재료, 즉 끼가 많은 기업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오른다면이라는 가정이 있어요. 코스닥 지수가 오르기 위해서는 지수 내의 시가총이 그래도 조 단위 기업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 대주전자재료는 실리콘 음극재와 관련된 대표적인 주자입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를 높이거나 충전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특히나 이 실리콘 음극재가 필수적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테슬라향으로 공급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양봉을 띄워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하지만 이 기업은 하락의 방향성이 있는 기업이라서 바로 어떻게 하기보다는 이 지지 라인을 정확하게 보고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즉 중요한 자리를 지키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즉 이 대주전자재료는 현재 60일선 이 위에 올라오고 있는 이 자리를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볼지 안 볼지를 결정하시면은 조금 더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을 정리를 해보면 코스피 종목보다 코스닥으로의 자금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특히나 이런 조정 이후에는 주도주의 변경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바이오는 2차 전지로 이동할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우리는 예측보다는 다음 주도 섹터는 누굴지 체크를 하고 움직여도 늦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와서 옮겨가는 투자자들이 뒤늦게 정말 많아지는 상황이 저는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금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물린 종목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정리를 또 해보자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종목을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코스피보다 빠질 자리가 코스닥이 정말 제한적이기 때문이고요. 코스닥 종목 중에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섹터는 이미 크게 오른 바이오보다는 오랫동안 눌려 있었던 2차 전지가 더 현실적인 투자처라는 생각으로 제 생각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코스닥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 1위 에코프로 BM, 그리고 3위에 에코프로, 그 다음에 리노공업, HPSP, 클래시스 이렇게 코스닥 시총 상위 기업들을 체크해 보시면 다음 주나 혹은 시장이 다시 눌렸다가 돌릴 때 우리가 어떤 기업을 볼지 한번 미리 준비를 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하셔서 다음 주 시장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요일 일정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